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 저성장 시대의 바이오는 올해도 맑다. 올해 글로벌 바이오 매출 1조 2,07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항암제와 그리고 비만 당뇨 이런 쪽이 주축이 되어서 올해도 지금 4.5%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자, 항암제 하면은 우리나라 항암제 삼성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HB 유한양행, 그리고 에이벨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자, 이런 쪽이 또 떠오르죠. 자, 지금 HIB가 이번에 이런 매출에 1조를 하는 이런 이 정도의 수준에서 HIB가 매출을 가져올 수 있을지 아주 중대한 결정이 이제 3월 20일 전에 이제 결정이 나게 될 겁니다. 3월 20일 날짜 딱 돼서 결정이 날지 아니면 그 전에 날지 뭐 알 수 없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도 드디어 돈을 가져온다. 글로벌 매출을 우리도 달성 시작한다. 이렇게 될지 이제 상당히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보시면 1% 저성장 시대죠. 그러나 제약바이오 전망은 맑다. K-CDMO 성장 기대이고 바이오약품 성장으로 CDMO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전 세계는 계속 고령화 시대로 계속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쪽 성장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성장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한국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 1%대 저성장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내학 접근 속에서 올해 제약바이오 산업은 긍정적이다라는 이 전망이 나왔습니다. CDMO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자, 보고서는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CDMO 시장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 바이오 의약품과 CDMO 시장을 주목을 했다. 그래서 비만 당뇨 치료제 급성장과 항암제, 지금 항암제 하면은 이 면역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 등 이런 이제 병용이 됐었죠. 병용. 그리고 새롭게 아주 떠오르고 있는 차세대 항암제는 ADC가 가장 크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지금 HIV가 도전하고 있는 쪽은 이 면역 항암제 조합이죠. 면역 항암제 병용 쪽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쪽이 면역 항암제이고 면역 항암제 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전년 대비해서 약 4.5% 성장세를 보이면서 1조 2,07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정말로. 이 가운데 바이오약품은 올해 5,710억 달러로 전체 의약품 매출의 40% 이상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바이오약품은 백신, 세포치료제, 항체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이런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바이오약품의 매출 성장세는 CDMO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도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CDMO 시장은 올해 2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7% 성장해서 바이오약품 시장과 함께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삼성 KPMG 경제연구는 CDMO 시장이 부상하면서 삼바셀트 등 기존 CDMO 기업뿐 아니고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전통제약사까지 CDMO 사업 본격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이 바이오도 이제 세계로 좀 뻗어나가는 이런 부분이 좀 가속화될 거다. 이런 전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삼바는 연초 유럽 소재 제약사와 2조 747억의 이 CMO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자의 면모를 보였다. 삼바가 지금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5년도 4월부터 5공장을 가동할 예정이고 32년까지 132만 리터 이상의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바이오 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계속 성장이다. 셀트리온도 지난해 CDMO 자회사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스를 설립하고 2030년까지 CDMO 사업을 통해서 매출 1조 5천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약품도 지난해 총 2만 5천 리터 규모의 대형 미생물 배양시설을 이용한 단백질 제조 CDMO 사업 추진한다. 자, 이게 미국 생물보안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 바이오업계가 대체 공급처로 주목을 받고 있죠. 트럼프 시대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트럼프 취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아주 강력한 압박이 또 시작이 될 겁니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기업의 거래를 금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중국 바이오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죠. 특히나 이 중국의 CDMO 사업, 이쪽이 주 타겟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삼성바이오가 될 거다. 항암제뿐 아니고 비만과 같은 대사질환 치료제 등 시장 성장성이 유망한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업과 적극적인 파트너십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CDMO 사업뿐만 아니고 전통 제약사 등의 CDMO 시장 진출로 경쟁 본격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시장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소식이 났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엄청난 시장이 이 바이오 시장이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큰 시장에 이제 발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HIV 3월달 정말 3월 20일에 정말로 HIV의 명운이 이제 결정이 되죠. 정말 명운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드디어 이제 글로벌로 한 발 내딛게 된다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전부 다 그냥 과정이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상황이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또 잘 안 돼서 JCR을 받아가지고 또 밀린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또 JCR을 했는데 또 안 되고, 또 이제 언제까지 되겠다 했는데 또 될까 말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 HIV에 대한 이 가치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진입을 해서 진입을 해가지고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글로벌 빅팜들과 경쟁을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항암제 기업이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이제 정말로 이 결과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거래일로 39일만 지나면 이 부분이 드디어 이제 결정이 나게 된다. 아무튼 제약바이오 부분은 앞으로 전망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성장 시대도 바이오 쪽은 1% 성장인데 4.5%나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HIV 항암제 부분이고 간암 부분에서 허가 받아서 우뚝 서기를 좀 바라봅니다.